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프로그램 성공예감이었어요. 게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도 아주 네. 알찬 그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 이런 그렇죠. 표시가 참 많은데 예. 요즘 셀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장 네. 돋보기에서는요, 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셀프 서비스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셀프로 아마 감탄하실 겁니다. 와,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고민타파 해우소 시간에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지역 소상공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부산이 연결돼 있습니다. 부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상공인진흥원 부산센터 서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청년 창업 수기 모집에 관한 소식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교육노동부와 부산광역시와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4일까지 청년 창업 수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내용은 4가지 분야로 진행됐는데요. 취업 과정에서 직장인으로서 창업 과정에서의 에피소드와 성공 사례, 그리고 창업 실패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최종 결과 발표는 오늘 22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와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선정된 창업 작업 수기는 발표되며 부산 지역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부산 지역 2012년 CU 아카데미 개최 소식입니다. 네.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정경영 중소기업 협력센터, 부산자동차 부품사업 공업협동조합, 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012년 CU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 아카데미는 부산에 있는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 진행되는데요. 오늘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보텔 엠베스더 호텔에서 열립니다. 참석 대상은 부울경 지역기업 대표 및 간부, 유관기관 임직원입니다. 초빙 강연 내용은 세계시장 동향과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로 수출과 자동차 부품에 관계되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오늘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진흥원 부산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 감사합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다 그 업장의 CEO 분들이신데요. CEO 아카데미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눈이 번뜩 뜨이는 또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 놀랄만할 정도로 발전한 이 셀프 서비스의 세계를 우리 현장 돋보기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셀프 서비스 전문점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나만의 기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유쾌하고 똘똘한 알뜰족이 등장하면서 혼자서 척척 해내는 셀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마케팅이 화제. 소비자가 손수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DIY 형태로 첫 선을 보인 셀프 산업이 최근에는 다양화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셀프가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되고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셀프 전성시대. 저렴한 가격은 기본, 색다른 재미까지 갖춘 셀프 서비스 전문점을 소개한다.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셀프 메이킹이 요즘 창업의 바람을 타면서 이곳에도 내가 직접 만드는 셀프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 있다. 여심 사로잡는 분홍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는 이것은 어떤 곳인가 하니 바로 특별한 날 내가 만든 케이크로 감동 선물 안기는 곳이다. 내가 고객이 만든 직접 케이크. 매장에 오셔서 케이크나 컵케이크를 마음대로 장식하고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포장도 가능한 곳입니다. 현장에서 먹고 갈 수도 있어요. 네. 생일이나 케이크 100일정을 전문점이네요. 기념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원하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셀프 케이크 전문점을 찾고 있다. 깔끔하고 편안한 카페 분위기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포장해 가거나 기념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선물용으로 좋겠는데요. 네. 매주 다양하고 새로운 토핑 재료를 제공, 연인과 가족이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고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중학생이나 학생들 모습도 많이 어린이들도 보여요. 체험학습으로 네. 이곳을 많이 찾고 있다. 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이곳에서 학생들끼리 와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케이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는 가네요. 인기 만점 코스. 파티시엘이 된 기분 같아요.
직접 만드는 게 정성도 담겨 있고 카페 같은 데서 먹으면 그냥 먹기만 하는 거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선물도 할 수 있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전이나 이른 시간에는 아이들이랑 어머니들이랑 같이 체험학습식으로도 많이 오시고 네. 낮에는 커플들도 많이 오시고요. 오. 또 저녁 시간에는 여자 직장인분들이나 또 어른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오시는군요. 이때 아리따운 커플 등장? 어서 오세요. 여기 케이크 만들 수 있어요? 네, 손님께서 직접 케이크 만드실 수 있어요. 바닐라 2호, 초코 2호, 3호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바닐라.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 같아선 고가의 명품을 탁 선물하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터. 이런 이유로 직접 만든 선물이 각광받고 있다. 케이크랑 생크림 준비해 드렸어요. 아, 저기다 이제 2주년이라서 장식을 하는군요. 특별한 그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친구 소개로 해서 오게 됐어요. 자신만의 개성과 정성을 담은 케이크를 선물한다면 감동은 2배가 될 것. 보기 좋습니다. 셀프 케이크 전문점은 기존 베이커리 매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획일화된 제품이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린 다채로운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예쁘게 만든 케이크와 함께 기념 사진도 찍어주니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올 수 있겠는가? 서로 뭔가 같이 해나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큰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만드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정성으로 만든 케이크는 직접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다. 만드는 재미에 신선한 맛과 감동은 더. 심심한 날 연인과 데이트 코스로 만점? 이곳에서는 케이크 외에도 팥빙수와 컵케이크까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와우. 제공하고 있다. 팥빙수요.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것은 다 준비해 주기 때문이다. 저희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팥빙수를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얼음이랑 팥, 우유만 이렇게 드리면 원하시는 토핑을 직접 가셔서 과일이나 초콜릿을 올려가지고 나만의 팥빙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팥빙수를 또 드시기도 하세요. 더위가 빨리 온 탓에 아직 6월이지만 시원한 것이 끌릴 때다. 이럴 때 가장 생각나는 건 팥빙수. 하지만 하나같이 똑같은 팥빙수를 보노라면 재미도 없고 맛도 없다. 정작 팥빙수에 들어가는 팥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달콤한 젤리가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골라 넣는 재미가 있는 토핑 세트로 더 팥빙수를 괜찮네요.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네.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 빼고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어가지고 더 맛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케이크와 팥빙수를 만들면 고객들에게 기념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데 하나의 셀프 서비스 전문점만의 색다른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겠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진도 공유하고 후기도 남길 수 있어 커뮤니티 장으로 활용된다.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은 그때그때 사진이랑 고객님 사진이랑 케이크 사진, 고객님 사진 둘 다 올려가지고 손님들이 오셔서 또 퍼가기도 하시고 재방문도 하시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한 장 한 장 다 올려드려요. 일률적인 디자인의 기성품과는 달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셀프 케이크. 꼭 비싸고 고급스러워야 좋은 선물은 아닐 것이다. 주는 사람이 부담 없고 받는 순간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특별한 케이크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친구.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연중 행사가 많아요. 생일뿐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그때마다 어울리는 토핑이나 또 재료 같은 걸 항상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항상 업데이트해서 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곳이네요. 요즘 아이들 돌 사진 찍어주는 데만 해도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의 셀프 소중한 스튜디오군요. 추억을 담아주고 싶은데 네.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직접 사진도 찍어주고 귀여워요. 앨범까지 제작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네, 저희는 일반 베이비 스튜디오와 달리 네. 엄마랑 아빠가 직접 우리 애기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셀프 촬영이 가능한 베이비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핑크, 옐로우, 화이트의 테마로 꾸며진 세 개의 스튜디오에서 소중한 내 아이의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곳.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다양한 있네요. 컨셉의 네. 아기 의상과 소품, 수유실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예쁜 아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옷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신발도 있고요. 네, 저희는 소품도 있네요. 아무래도 셀프 스튜디오다 보니까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용객들의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평일 같은 경우는 보통 2-3팀 정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6-7팀 정도 방문하세요. 이곳은 셀프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는데 이곳에서는 사진을 찍기 위한 다양한 준비와 교육을 해준다.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라도 걱정 붙들어 매시길 사진 아빠가 경험이 찍어주는 없는 거죠. 부모님들에게는 무료 교육을 해주기 때문 스튜디오의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3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큰애 때는 성장 앨범을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찍어보니까 원본 파일을 전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셀프 스튜디오는 그런 원본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50일, 100일, 200일 이렇게 찍다 보니까 원본 파일이 저한테 다 오고 그 네. 나름대로 제가 사진 인화하고 싶으면 또 인화해서 집에서도 액자에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셀프 스튜디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촬영한 사진을 CD로 복사까지 해주는 서비스, 무료 사진 교육에 앨범과 CD 제작까지 보통의 스튜디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사진관을 찾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일 1시간 촬영하시면 4만원, 2시간 촬영하시면 7만원이시고요. 네. 주말은 1시간에 5만원, 2시간에 9만원이신데요. 요즘 우리 어머님들은 공동구매라는 것도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참여하시게 되면은 2시간 촬영 시 2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세요. 네, 부모가 찍어주니까 아이 액자를 입장에서도 만들거나 마음이 더 앨범을 편할 것 만들거나 같아요. 뭐든지 가능한 셀프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오는 고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기에 셀프 촬영 공동 구매를 만들어 평일, 야간, 주말 이용자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스튜디오하고는 다르게 어머님들이 뭐든지 다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촬영한 원본 사진을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미니 홈페이지도 올리실 수 있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서 올려서 다른 분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한 원본만 찍어드리는 그런 작가 상품도 있고요. 1-20만 원대로 사진도 찍고 앨범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저렴한 패키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셀프 스튜디오, 셀프 케이크 전문점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전문점이라면 더없이 좋은 창업 아이템일 터. 창업과 운영 자금은 줄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끌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마케팅. 창업 시장에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 잘 봤습니다. 와, 네. 예. 셀프 서비스 하면은 보통 이제 셀프 주유 네. 뭐 이런 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예. 다양한 전문점이 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은 예, 그렇죠. 이제 셀프를 하게 되면은 뭐 점포 입장에서는 인건비 안 들어 좋고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저렴해지거든요. 네. 저도 아이 100일 사진, 돌 사진을 다 제가 셀프 스튜디오에서 찍어줬는데 두 번 다 6만 원 정도에 다 끝냈어요. 와. 그리고 또 애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빠가 같이 찍어주니까. 찍으니까 훨씬 편안하죠. 네. 이 셀프 스튜디오도 그렇고 지금 셀프 케이크 만드는 것도 그렇고 팥빙수 예. 만드는 것도 그렇고 참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외에도 소개되지 않은 것도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네. 셀프를 통해서 인건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업종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뭐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셀프 피부 미용 관리점도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소개됐었습니다. 맞아요. 셀프 피부 맞아요. 관리실. 네. 초음파를 이용해서 네. 고객이 직접 자기의 피부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이외에 뭐 알다시피 뭐 빨래방,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방, 그다음 뭐 이것도 외에도 뭐 우동 전문점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네요. 예. 외식 전문점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예. 아주 각종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다면 좀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외식 업종에서 네. 좀 셀프 서비스를 도입해 볼 만한 부분 어떻게 있을까요? 아까 케이크가 나왔었는데요. 이 케이크가 아닌 한식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 한식이요? 예. 우리 떡하면 방앗간. 예. 방앗간 하면 시장을 떠올리고 근데 지금 떡 전문점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외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서양 음식인 케이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떡을 가지고 가서 예. 찜통에 찌기 전에 가족들과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떡에 올리는 토핑들 예. 뭐 팥이나
인절미, 뭐 고물들 이걸 같이 올려가면서 한번 쪄보면 어떨까?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한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려줄 수 있고 가족들도 화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다음 외국 분들한테도 좀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떡볶이 같은 경우에 원하는 네. 재료 갖다가 그 스스로 끓여 먹는 셀프 네, 전문점 그런 것도 있었고, 많죠. 네. 다음에 또 뭐죠? 그 라면 같은 경우는 좀 라면도 재료 갖고 있어요. 셀프 라면 전문점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하는 네. 토핑을 얹어 가져야 예. 되는 라면 전문점. 와. 자, 그리고 셀프 서비스 전문점은 예. 타 매장과는 달라서 운영 방법은 나름대로 달라야 된다. 그렇죠.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셀프 서비스 하면은 일단 고객분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고객이 와야지 움직이는 게 매장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예.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매장들은 전문가가 상주해서 직접 고객들이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셀프 주유소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용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대부분 네. 아시죠? 네. 예. 지금 이제 초창기에는 고객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자 이건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안내를 해줘야지 고객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네, 여건을 그 좀 부분만 만들어줘야 될 주의하시면 것 좋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셀프라는 것 또 하나 장점이요. 고객들한테는 또 재미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조금씩 셀프 서비스를 도입을 해볼까 했을 때 어떤 단계를 좀 밟아가면 좋을까요? 뭐 셀프 서비스 해가지고 네. 갑작스럽게 우리 집은 셀프 전문점입니다 이렇게 예. 하기는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 부분부터 하나씩 도입하면 될 겁니다. 예. 뭐 외식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뭐 반찬이 많잖아요. 그럼 반찬을 한 곳에 진열을 해놓고서 고객이 원하는 반찬을 직접 고객 자체가 셀프해서 갖고 가는 방향들. 그러니까 주면이 뭐 김치찌개면 김치찌개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고객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먹기 때문에 실질적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확률도 없어지겠죠. 그만큼 이제 하나를 접목시킨다 그러면 고객들도 내가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예. 내가 좋아하는 부분도 찾고 네. 또 가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한 단계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셀프 전문점을 좀 창업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또 어떤 셀프 서비스 전문점들이 생겨날지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돋보기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힘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미타파 해요소에서는 특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윤기상 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자, 오늘 좀 만나볼 분은 말이죠. 이 제품 하나 개발을 하셨는데 특허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어디에 좀 적용을 시켜서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용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위생적이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세탁기를 개발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것에 대해 보호를 받고 싶은데 특허 또 실용 신안 중에서 어떤 권리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과 제가 선택해야 할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네. 세탁기를 개발하신 것 같은데 특허나 아니면 실용신안 이 둘 중에서 하나 어떤 걸 선택해서 보호를 받을 수 네. 있나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우선 그 차이점부터 먼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뢰자가 개발한 네. 그 세탁기 기술에 대해서 네. 어떠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을 알아보려면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극명하게 갈립니까? 네. 결론적으로 예. 제가 이제 확실히 정리를 내릴 수 있는데요. 네. 극명하게 갈린다고는 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제도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보시면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좀 들어봐야 될 네. 텐데요. 네. 자, 예. 그러면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래 기술보다는 이 많이 고도하느냐, 조금 고도하느냐, 뭐 이런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먼저 정의부터 네. 특허와 그리고 네. 실용신안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내려주시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허는 종래 기술보다 상당히 고도한 기술이 특허고요. 실용신안은 종래 기술보다 고도하지만 예. 특허의 고도성보다 조금 떨어지는 고도성 이 정도를 갖는 것을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예.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시면 되고요. 예. 자,
다른 차이점을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도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는데 고도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고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고도는 기술의 발전의 정도입니다. 네. 자,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이게 사람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네. 개인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고도성을 판단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특허는 상당히 고도하다. 실용신화는 조금 덜 고도하다. 이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개념만 네.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은 예. 특허는 우선 실용신화과 대상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특허는 그 대상이 대발명. 대발명. 예, 일반적인 모든 예. 기술에 대한 그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네. 실용신화는 소발명입니다. 네. 그 어떤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물품성이 있어야지만 실용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성이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네. 물품성을 요구한다. 그게 필요하면은 실용신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물품성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예. 이 부분을 제가 사례로 예를 들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뢰자가 자기는 새로운 형식의 세탁기를 개발하였다. 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 새로운 형식의 세탁기가 어떤 그 세탁기 내부 안에 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을 드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드럼을 뭐 왼쪽으로 5번, 예. 오른쪽으로 3번 돌렸더니 세탁 효과가 상당히 좋아지더라. 이런 회전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네. 이 경우에는 물품성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없지 않을까요? 네. 뭐 기존에 있는 것에 살짝만 바꿔준 것인데. 네, 맞습니다. 예. 물품성, 이렇게 예. 이런 경우에 그 물품의 예. 구조나 형상에 어떤 변화가 없는 어떤 경우에는 장치를 넣거나 맞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예. 네. 그때는 물품성이 없는 경우고요. 이렇게 방법적으로 구현했을 경우에는 예. 물품성이 없기 때문에 예. 실용신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실용신화는 물품성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대상이 되고요. 예. 네네네. 특허는 물품성과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그 제어 기술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예. 특허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세탁기 내부의 원래 물품은 모두 그대로인데 그 회전 횟수만 변화시킨 거는 새로운 물품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이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해 볼게요. 첫째, 특허와 실용신안은 네. 어떤 발명의 고도성, 네. 그죠? 그거에 따라 구분이 되고, 둘째는 물품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좀 구분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맞추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나운서님 정리를 잘 하시는데요. 예, 그냥 해주신 말씀 좀. 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네. 자, 우선은 그럼 저희가 이제 사례에서 네. 의뢰자가 어떠한 이렇게 그 권리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네. 고민을 타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사례에서 그 의뢰자는 그 세탁기가 새로운 형식이라고만 했지 이게 어떻게 그 개발이 된 것인가라고 그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좀 예.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네. 그렇다면 좀 이 한 형식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제가 그 예를 몇 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거는 퀴즈인데요. 예.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예. 자, 그 세탁기에서 네. 세탁이 끝나면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이 경우에는 물품성이 있나요? 조금 전에 한번 들었으니까 좀 이제 쉬운데, 예. 이건 뭐 별도의 어떤 그 장치가 개발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이거는 이제 물품성이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예. 예. 네.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세탁기 도어가 있는데요. 네. 도어의 어떤 그 손잡이 구조를 변경을 해가지고 예. 그 개폐를 용이하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소영 씨가. 네, 도어의 구조가 네. 변경됐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실용신안 쪽일까요? 아, 네. 반만 맞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물품성이 그 도어의 구조를 변경했으면은 물품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물품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네. 이 경우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특허는 물품성이 있든 없든 가능하고 네. 실용신안은 무조건 물품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인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사례를 주신 분, 이 소상공인 좀 고민이 네. 되시잖아요. 어떻게 네. 보호를 받을 이 수 부분 좀 있는지. 짚어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뒤에 제 두 가지 설명만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되실 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 네. 그 특허는 존속 기간이 20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용신안은 10년이고요. 절반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존속 기간만 봤을 때는 특허가 더 낫겠는데. 네, 특허의 존속 기간이 지금 2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원할 때 그러면 비용 차이는 없습니까? 그 비용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 약간의 네. 차이는 있는데요. 예. 그 정도 차이로 뭐 비용에 뭐 효과를 본다 이 정도는 예.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효과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존속 기간도 그렇고 특허가 여러모로 유리할 텐데 실용신안이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네,
실용신안도 이전에는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전에는 선등록 후심사 제도라고 해서 네네. 그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소정의 요건만 만족하면은 먼저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리고 후에 이 등록이 잘못된 것인가 예.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었죠. 이 경우에는 그 이렇게 개발자가 등록을 빨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제도까지 폐지가 되어서요. 특허에 비교해 볼 때 실용신안이 가지는 그 장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실용신안이라는 제도를 저희 머릿속에서 지우는 걸로 이제 이 제도는 없다 이렇게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법에 있는 권리인데 예. 뭔가 그래도 뭔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 대답과 조금은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전에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만. 효과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 제도가 좀 바뀌니까 그 효과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서는 의뢰를 하지 않는 걸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포괄적으로 특허로 해서 존속기간 20년까지도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쭤봐 주신 사례자분도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만 일단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윤기상 변리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민 타파 해요소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되는 점이나 사례를 통해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에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셀프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사실 사업상에 있어서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또 성장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혼자 힘으로 우뚝 서가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성공예감 예스아이템 꼭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